안녕하십니까. 신의교대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각종 안보 소식 중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 있으면 천안함 폭침 10주기가 다가옵니다. 민간 각계각층에서 추모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정부와 군에서는 쉬쉬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26일 천안함 폭침 10주기를 맞아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었던 추모 행사가 역대 최소 규모로 축소되고 정부의 관심사에서도 배제되는 등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당초 천안함 재단은 올해 천안함 폭침 10주기를 기념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행사를 준비해왔으나 감염 확산에 따른 대규모 행사 취소 분위기와 정부의 무관심으로 역대 최소 규모의 단촐한 행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정부 주관 부처인 보훈처의 태도입니다. 정부 소식통은 2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청산리, 봉오동 전투 100주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등 이야기는 나왔지만 천안함과 연평도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라면서 최근 감염 확산도 행사 축소의 원인이기는 하지만 천안함과 연평도 희생자를 추모하는데 정부가 관심이 없어 보인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손정목 천안함 재단 이사장은 지난 1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군 통수권자가 임기 첫 해에는 외국 순방, 작년에는 지방 일정으로 서해 수호의 날이나 천안함 폭침 추모식에 단 한 번도 참가하지 않았다라면서 임기 절반을 넘긴 만큼 올해는 꼭 참석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국방부에서 천안함은 거론조차 터부시되는 금기의 단어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 일선 장병들의 전언입니다. 특히 한 장교는 해군 내에서 천안함 추모에 대해 발언하는 것조차 좌천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쉬쉬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우리를 침략하고 전우의 목숨을 앗아간 적에 대한 적개심도 전우에 대한 추모도 가로막는 군대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개탄스럽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천안함 순국 장병의 명복을 빌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3월 26일 하루만큼은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의 바다를 지키다 산호하신 순국 선열들의 넋을 기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슬픕니다. 3월 26일 이제 다가왔는데요. 3월 26일 밤 9시 30분 천안함이 폭침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군의 분위기는 천안함 10주기를 기념해서 뭔가 큰 어떤 그 행사를 하자라고 할 수가 없는 분위기입니다. 왜냐? 그러면 눈치 없는 놈 아니야? 좌천. 이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겁낸다 이겁니다. 그 누구도 천안함 관련한 행사, 10주기 행사 하자라는 소리를 못하는 분위기다 이겁니다. 도대체 이 나라, 이 군대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정말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데요. 자, 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리멤버 772, 천안함 10주기 이런 그 그림들이 보이는데요. 이게 천안함 재단에서 제작을 해서 해군 정원공보실에 부탁을 해서 아마 홍보를 하는 그런 그 천안함 챌린지라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이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 개인 SNS의 프로필 사진으로 이 천안함 챌린지를 하는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조금 슬픕니다. 그렇게 해군이 아주 주도가 되어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정말 이 정부 그리고 국방부 장관 이들의 눈치 때문에 해군 참모총장이 또는 해군 수뇌부가 천안함 10주기를 성대하게 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이 정도 챌린지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제 휴대폰에 해군 장교, 장성들 전화번호 수백 개가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천안함 챌린지의 존재를 알고 오늘 이 기사를 준비를 하면서 제 휴대폰에 저하고 전화번호를 주고받은 사람들 중에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들을 전부 검색해 봤습니다. 해봤더니 이제 해군 딱 해서 딱 검색을 해봤더니 해군 참모총장 한번 보실까요? 자, 이분이 해군 참모총장이고 여기가 현재 이 해군 참모총장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입니다. 천안함 챌린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현재 수백 명의 해군 장교들, 장성들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하고 있을까? 전부 검색을 해봤더니 불과 몇 명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그 하고 있는 사람들도 전부 해군 본부 정훈 공보실, 즉 공보장교들이었습니다. 왜냐? 천안함 재단이 이제 부탁을 했으니까 그렇게 같이 했겠죠. 해군 장교들 중에서도 정훈 공보실 장교들, 공보장교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슬픈 것은 이 해군 참모총장뿐만 아니고 해군 참모총장 한 달 있으면 옷 벗어요. 과연 합참의장으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합참의장으로 가고 싶어서 윗선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대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해군 참모총장이 안 하고 있으니 해군 수뇌부 그 누구도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해군작전사령관 제가 전화번호 몰라서 못 봤습니다. 작년 해군작전사령관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해군본부에 있는 많은 투스타들, 함대사령관들 안 하고 있어요. 저희 수많은 전화번호 중에서 제 전화번호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는 해군 장성 중에서 단 한 명 해군본부 감찰실장인 유재만 준장 딱 한 명만 이 천안함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훈공보실 공보장교 외에 그 외에 나머지 장교들 중에서 영관급 장교 중에서 딱 한 명, 잠수함 장교 중에서 조모 대령 딱 한 명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해군의 현실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이 이러면서 내가 해군이다, 나 여러분들 지켜주겠다 라고 할 자격이 있습니까? 참모총장부터 이러고 있는 군대, 이러면서 천안함을 기억해 주세요. 천안함 때 우리 정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 할 수 있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따라갑니다. 참모총장 천안함 챌린지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천안함 재단에서 이런 것들을, 이 사진들을 배포를 하면서 부디 SNS 대문 화면으로 써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천안함 재단 이사장 누굽니까? 아까 저도 사실 지금 알았습니다. 손정목 이사장이라는 분인데 해군 중장 출신입니다. 지금 이 참모총장의 한 7회 선배 정도 되는 분입니다. 선배가 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그 재단에서 하면은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배 아니라고 하더라도 천안함이 어디 뵙니까? 그 46명의 용사, 그리고 그들을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같이 산환 한주호, 준이 해서 47명의 용사 누굽니까? 해군입니까? 공군입니까? 정신 차리세요. 10년 전 2012년 6월달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때 서해교전 제2연평해전 10주기, 그래서 2002년 6월 29일 날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참수리 357 정이 침몰했습니다. 여러분들 연평해전 영화 보셨을 겁니다. 그 10주기 되는 2012년 6월 29일 해군은 그 참수리 357 윤영아 정장을 비롯한 6명의 전사자 이름을 딴 윤영아함을 비롯한 6척의 미사일 고속정들, 동해, 서해, 남해 흩어져 있던 그 6척을 전부 서해 평택으로 모아서 대규모 무력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때 참모총장이 제 기억으로는 최윤희 해군 참모총장이었어요. 나중에 합참의장이 됐죠. 그랬는데 지금 그보다 8배 정도나 많은 사망자를 낸, 전사자를 낸 이 천안함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이 해군 수뇌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해군입니까? 정신 차리세요. 이런 모습들 보면 정말 해군 도와주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4월 달에 장성 인사 때 이분이
그냥 전역을 하실지 더 위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슬픕니다. 그리고 현재 해군 수뇌부들 그러지 마세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대규모 감염 확산으로 큰 혼란에 빠진 북한의 마스크 착용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주민들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중대한 시국에 마스크를 벗으라 명령한 사람은 다름 아닌 최고 존엄이었습니다. 김정은이 최근 군 간부들에게 돌연 마스크 착용 금지를 지시하고 나서서 군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데일리 NK가 23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북한군 내부 소식 등을 인용한 보도에서 김정은이 지난 20일 서부전선 대연합부대 포격 대항 경기 현지 지도 직전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 장수들이 비루스가 무서워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겠냐 라면서 군대부터 앞장서 강인한 모습을 보여준다 라면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진행된 합동 타격 훈련에서 김정은을 수행한 군인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지난 20일 서부전선 포사격 훈련 때는 김수길 총정치국장과 박전청 총참모장을 비롯한 모든 수행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이는 21일 전술 유도무기 시범 사격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군은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경경비대를 중심으로 감염자와 사망자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김정은이 감염 확산을 막을 생각은 하지 않고 마스크 착용을 금지시키는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다는 우려와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바이러스가 비말 감염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마스크 착용이 필수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마스크를 벗으라는 김정은의 지시는 사실상 장병들을 감염과 죽음 앞에 내모는 것이어서 이번 조치가 군부의 동료와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 옆에 지금 아무도 마스크 안 차고 있는데 이러다가 침 좀 튀어가지고 감염 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뭐 북한군이라고 해서 정보가 다 차단이 돼서 마스크 안 쓰고 있어도 뭐 이런 전염병 감염 안 된다라고 확신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마스크 써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김정은의 한마디로 인해서 전부 마스크를 벗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누가 뭐라고 하니까 공무원들 아무도 마스크 안 쓰고 있다가 또 누가 뭐라고 하니까 또 다 쓰고 있다가 이런 황당한 짓거리들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는 더 하겠죠. 그래서 내 생명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명령을, 부당한 명령을 함부로 내리면 당연히 불만이 고조되겠죠.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부정부패 비리 척결 관련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돈은 주지 않으면서 비리는 저지르지 마 그러면서 완전히 지금 탈탈 털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염병 관련한 이런 생명과 관련한 이런 불만까지 또 겹쳐진다면 북한군의 불만은, 김정은에 대한 불만은 더욱 커질 겁니다. 저는 뭐 이참에 불만이 완전히 폭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과연 북한군들 어디까지 임계점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방위사업청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를 부정당 업자로 지정해서 공공기관 입찰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현실적인 이번 제재를 비판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1년 9개월 공공기관 입찰 참가 제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카이는 즉각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서 행정처분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번 사태를 놓고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부정당 업자로 지정된 것은 원가 부풀리기와 업무상 횡령, 채용 특혜와 사문서 위조 행사 등 17건인데요. 일부 사안들은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었지만 카이와 업계에서는 이번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사문서 위조 행사 부분에 있어서의 시험 성적서 위조 문제입니다. 시험 성적서는 카이의 주요 부품을 납품한 협력업체들의 시험 성적서가 위조됐는지 여부를 카이가 충분히 확인하지 않아서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을 묻는 부분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한국군 수요에 한정된 이 한국형 무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의 시험 성적서를 협력업체가 자비를 들여 받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부품을 납품하는데 필요한 시험 성적서 한 장을 받는데 수천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재는
카이는 물론 한화 디펜스 등 다른 업체들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건강한 방위 산업 구조를 만들고 방산 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 기존 방위사업 관리 제도와 무기 획득 정책 방향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이런 그 방산업체의 주장이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뭐냐면은 여기서 지적되고 있는 게 이제 시험 성적서 위조인데, 우리 이런 이제 카이, 뭐 한화 디펜스 이런 업체는 방산업체 중에서 이제 아주 초대형 메이저 업체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 협력업체들은 뭐 견실한 중견기업도 있겠지만, 또 개중에는 중소기업조차도 안 되는 정말 이 가내수공업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업체도 있어요. 이를테면 고무링 같은 거, 어떤 부품에는 고무링 같은 이런 게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기억나는 건데요. 그 업체가 이 모 방위산업체에 그 고무링을 몇 개를 납품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무기 체계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링이에요, 고무링. 근데 그 몇 개를 납품하는데,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기품원에서 이 시험 평가를 하려면은 수천만 원의 평가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고무링 몇 개 납품하는데 수천만 원의 평가 비용이 들면 그 고무링 가격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업체에서 그 평가 비용을 내야 되니까 그 평가 비용을 엎쳐서 고무링 한 30만 원어치 납품하는데 수천만 원어치 평가를 엎으면 고무링 하나가 예를 들어서 300원이면 될 것이 그게 30만 원, 300만 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 방산업의 현 주소예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 뭐 100만 원짜리 USB 이런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이제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거 사실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규모 이하의 이 납품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간소화한다든지 뭐 이런 절차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면 지금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그동안 국회에 군인 출신들 국방위원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사람들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그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비례대표에 그 위성정당 비례대표에 군 장성 출신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 좀 이거 개선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걱정되는 것이 그분들이 이제 이런 전력 분야를 했던 분들이 아니고 둘 다 이제 작전 분야를 했던 그런 분들이 돼서 이런 분야를 얼마나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거 좀 개선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이가 저지른 이 17가지 비리 중에서는 채용비리, 요새 채용비리 때문에 이 야당 국회의원들 막 잡아가고 완전히 뭐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도 못하고 다들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뭐 결국 뭐 대법원에서 무죄 나오고 이제 그런 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채용비리는 이 정부에서 완전히 때려잡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카이의 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지금 김조원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이에요. 그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 정부 들어와서 오랫동안 사장을 했던 이 카이에서 채용비리가 있었다? 이거 정말 저는 참 의아스러운 일인데요. 그 김조원 씨가 지금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인 김조원 씨가 조국의 후임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 정말 명명백백히 밝혀야죠. 그리고 횡령해먹은 부분 이런 거 다 밝혀야죠. 그래서 도대체 누가 사장일 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정말 이런 적폐라고 할 수 있는 일들 더 이상 이 안보 부분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밝혀내고, 그렇지만은 도저히 시험 성적서를 위조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 아까 말씀드린 거, 그런 거는 빨리 제도 개선 좀 했으면 좋겠다. 국회 국방위원들 힘 좀 쓰십시오. 모르면 공부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